아, 영업이 끝났습니다. 예, 오늘 영업 안 해요.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원래 인드라가 그 불꽃 축제 영향으로 주말에 제가 재고를 측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치킨집에서 치킨이 없어. 예, 치킨이 한 마리도 없어. 그리고 다른 재고도 많이 떨어져서 오늘 쉬려고 집에 있었는데, 네. 그 매일 가게에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집에 있으니까 굉장히, 예, 뭔가 불안을 느꼈어요, 제가. 예, 장사가 안 돼도 나와야겠다 하고, 예, 나왔는데, 예, 한 2시간 동안 손님이 없더라고요. 예, 낮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문을 닫았더니 지금 또 오네요. 자, 루타님 어서오세요. 예,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예, 이른 시간인데 본방을 하시네요. 오늘은 일찍 방송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요. 예, 아, 내일 선거가 있어서 제가 사전 투표는 안 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예, 그래서 내일 투표할 예정이에요. 보통 방송하면 밤을 새고 편집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러면은 다음날 제가 헐떡거리면서 기운을 못 차려가지고 오늘은 집에 일찍 가려고 합니다. 자, 예, 일찍 방송하고 일찍 끝내고 집에 갈까 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50회 옥션타임즈 쇼 2023년 10월 10일 이널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일루미나티 대 프리메이슨 전쟁 서막인가, CFR 마이클 프로먼, 모디, VOA 빅터 차, DW 지웅배 안달과학, 스토리케이 만돌 시미켄, 신지 벤처시티, 사비엔 호센펠더, 이런 제목입니다. 대다수 외신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한국 찌라시만 유독 28 전쟁이라고 할까? CFR 마이클 프로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VOA 빅터 차, 외교 안보 정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외교 정치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좌익 파쇼 찌라시이기에 국제정세 무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늘 건강합니다. 한국 찌라시만 보면 음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최선은 아예 한국 찌라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 한국 사람이 가면 벌어지는 캡틴 따거. 이분은 지금 뭐 중국 여행이더라고요. 중국 여행 중인 것 같은데, 네, 팔레스타인에 가니까 한국인이건, 상대가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중공인이건 이렇게 눈치찌면서, 마라도나가 이렇게 했죠. 우리 로메로 아르헨티나인인데 어쨌든 그 인종차별을 당했죠. 저도 독일에 가서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가서 인종차별을 겪은 바 있습니다. 네, 배낭여행 때 20년 때. 여러분 생각하고 인종차별, 우리는 뭐 거의 단일 국가나 민족 국가나 다름없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해외 나가 보면 굉장히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유대인의, 히틀러, 우에파시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면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기억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지지하고요. 동시에 그렇다고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학살당했는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 부풀린 면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 인척이 다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한 유대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아우슈비츠 그 홀로코스트 경제론인가? 네, 그런 책을 냈어요. 거기서 유대인 스스로가 그런 면에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당대 국유 황제가 빅터 로스차일드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어떤 선동 선전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인드라가 그런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독일이 아니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뭐 이러한 시각이 자유파시적 관점이 있을 때 그런 관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피해자 팔레스타인, 가해자 이스라엘, 유대인 뭐 이렇게 자유파시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두었었는데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다. 마치 어떤 뭐 지배자자 민중 뭐 이러한 어떤 흔한 구도 속에서 나타나는 흔한 설정이다. 측상물림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냉정한 구변론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이나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구변 귀족이죠. 당대 구변 황제 버트란드 러셀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드라 버트란드 러셀 좋아하잖아. 천재고, 천재 중에 천재고. 공과 과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듯 공과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국이 책임져야 돼요. 영국이 가해자예요. 중동 문제 대부분은 지난 부분에 예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 모든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가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프랑스는 보조고 주는 영국입니다. 영국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영국 국유원 귀족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버트란드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록펠러 책임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도대체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했나? 어떤 해결책을 찾았나? 단물만 쪽쪽 빨아먹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록펠러 가문이 이 지역에서도 확장 정책을 취하니까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다 프리메이슨, 어떤 개혁개방, 자유정신에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일루미나티가 되죠.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전에 프리메이슨 개혁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타락하면 일루미나티가 되는 거죠. 마치 과거엔 천사였는데 신학적 비유를 들면 악마가 되는, 사탄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자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저들은 저러는 것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 사람이 노숙자다 라고 그래서 그런 집단적인 유형에 들어가면 노숙자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개인으로 보셔야 돼요. 노숙자라는 그 어떤 그 층보다 그 개인 안에 들으면 노숙자가 노숙자를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죽이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든 세계든. 그랬을 때
노숙자가 노숙자를 죽이는 이 행위 어떻게 볼 겁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는, 갈취하고 강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집단적 범주 대신에 개인적 범주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자주민족 파시즘, 민족 파시즘, 계급 파시즘 대신에 개인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예. 문 닫으니까 손님이 막 들어오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사는, 부자로 사는 지역도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요르단입니다. 상당수의 깨어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르단으로 이주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무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거기 공장에서 일하든 오히려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르단 시민보다 평균 소득이 더 높습니다. 또한 남미에 뭐 페루나 이런 데 이주한 분들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삽니다. 거기에 지배층이에요. 유럽에서도 잘 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항상 가난하다고 여기면 곤란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있는, 특히 가자 지구에 있는 데 사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하마스가 다 장악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마스보다 더 극악한 파시오 세력이 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자신의 권력을, 마치 하마스라는 건 조폭이에요. 조폭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폭이니까 더 강력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커다란 폭력, 조폭 조직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게 오늘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가자 지구엔 무정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문피아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시궁창이에요. 거기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인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조금 더 난 데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 그나마 거기 있는 파타가, 옛날 아라파트 피에로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그나마 조금 더 사람 사는 데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헤즈볼라, 지금 레바논에서 그 폭탄 뭔가 이렇게 저장 탱크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때 막 그 레바논 시민들이 어디로 달려가서 막 활병 던지고 그랬습니까? 로스차일드네. 예? 지금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데가 뜨기 전에 떴던 데가 레바논이에요. 거기가 어디 페니키아잖아요. 그 레바논 사람들은 또 달라요, 여러분. 헤즈볼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바논 시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굉장히 해악스러운 파시오 집단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깽판치는 조폭 집단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반정부당 같은 애들이죠. 레바논 시민들의 심성은 착합니다. 아직 레바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님들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CF의 관계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자는 포기하세요. 다만 레바논은 아직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헤즈볼라만 제거되면 돼요. 그러나 가자는 하마스가 제거된다고 해서 해결점은 없습니다. 거긴 깨끗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드라가 CF와 마이클 프로먼이 아주 훌륭하게 주도한 토론회에서 거기서 나온 토론을 읽고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드라의 평상시에 뭐 이런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할 수 없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했을 때 그 뒤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답은 명확한 겁니다. 뭐죠? 이집트에게 넘기면 돼요. 그 땅을,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잖아. 깨끗하게 포기해요. 그리고 이집트에게 그 책임을 넘기면 돼요. 그냥 이집트 땅으로 넘기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또 하나, 예, 영업이 끝났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그 불법 정착종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시민들, 유대인분들은 명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러한 불법 정착촌, 네타냐후의 정책은 포기돼야 돼요. 땅 욕심을 버려요. 네타냐후. 당신이 만약 거기에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불법 정착촌을 계속 지속시킨다면 인드라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 네타냐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거나 그거 싫으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로 가거나 아니면 요르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 중동은 다 귀찮아하면은 뭐 페루로 가면 돼요. 문제 쉽겠죠. 네. 간단합니다. 네?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를 깨끗하게 일시 점령하고 깨끗하게 인질 구출하고 그거 잘하잖아. 하고 그 땅을 욕심내지 말고 깨끗하게 퇴각하고 그 땅을 이집트에게 넘기면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돼, 그 땅을.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을 팔레스타인 정식국가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 됩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CFR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이 두 가지 전쟁이 동시에 직면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국유본론 특유의 관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오히려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이파쇼 푸딩은 즉각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연대한다고 했습니다. 허나 여태까지 은근슬쩍 지지하거나 지지를 속으로는 하지만 겉으로 하지 않았던 인도나 심지어 쭈꺽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서 오히려 이하 전쟁으로 인해서 우이파쇼 푸딩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된다
라는 게 인드라 견해입니다. 왜냐? 쭝꽁은 여태까지 중동에서 사건이 터지면 여태까지 이득을 봤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을게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말살 사태가 일어났어요. 헌데 국유본이 그걸 눈을 감아줬어요. 왜냐하면 당대 국유본은 9.11 테러에 집중했고 거기에 누구죠? 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IS 아프간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한 사례가 일시적인 사례지만 영업이 끝났습니다. 손이 없어. 장사를 끝냈더니 막 들어오네.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러한 사례에서 보듯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동에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문제예요. 중동에서 일이 터지면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안심해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유본이 뭔가 조건이 완화될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안심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쭝꽁의 반응이 재미있고 두 번째는 인도죠. 인도도 러시아에서 석유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이 모디 총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뜨뜻 미지근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모디가 이스라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퍼스트 그 팔키 언니가 적극 나섰어요.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우리 만수르 형도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편을 들고 나섰어요. 사우디는 침묵하고 있고요. 그게 최선이죠. 뭐 카타르야 인드라 요즘 많이 까니까 이해해 주시고. 더 고립됐다. 이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더더욱 고립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정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물론 당장에는 지금 미국 럼프 위파쇼 성향의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 예산을 보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의원들의 어떤 세력이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외교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이런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당장에 막 미국 예산을 통과될까 말까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러한 문제들에 저는 오히려 이대영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태까지.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인이 똘똘 뭉치듯 이러한 사태가 터지면 미국인이 뭉치게 돼 있어요. 유대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타격한 게 아니라 하마스가 타격한 거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내에 좌파쇼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지나치게 반유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미국 민주당 내에 좌파쇼 성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분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시아토마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이든영 입지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당장은 이든영이 공경에 처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든영이 유리한 지점에 놓여 있다.
내년 대선에 미국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오히려 내일의 기회가 된다. 라고 이들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서 우크라이나 전황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잖아. 젤렌스키의 힘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가 더 확산될 것이다. 저는 거기에 확신합니다.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 이슈, 그 다음에 CFR 두 번째 뭐 이렇게 얘기되는 중국의 문제, 쭈꺼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 문제들의 어떤 저는 시발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쭈꺼는 얘들이 착해서 그러고 뭐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 건들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얘네들의 트라우마로 잡혀 있어요. 일본 애들이건 중공 애들이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이파쇼 푸딩이 크리미아 반도를 불법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던 게 우이파쇼 푸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막 여러 군데서 그 국지전이고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제가 볼 때 바로 쭈꽁 맹꽁 시파르가 홍콩을 탄압했는데 거기에 국기본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일에 쭈꽁의 홍콩 탄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기본이 막아내고 뭔가 일을 냈다면 과연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었을까? 가령 우이파쇼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뭔가 또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원인은 거기에서 시작돼서 다들 무언가 어쩔 수 없다. 국외본도 이러한 사태는 막을 수 없다. 뭔가 이러한 것에 허점을 노출했다고 보아서 이렇게 각지의 파쇼들이 개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러한 주제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런 게 얘기하겠죠. 무작정 트럼프를 비난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주요 정책, 역사적으로 볼 때 두 정책이 있었죠. 하나는 고립주의고 하나는 미국 경찰을 얘기할 수 있는 확장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립주의냐 확장주의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취하는 외교 전략에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973년 고립주의라는 것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펼쳤던 것이고, 1973년 이후에 미국의 한결같은 정책은 신자유주의 확장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인도라 지지하고 그것은 제3세계 시민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확장 정책을 취했을 때 당연하게 기득권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식으로 새마을운동식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부르키나파소의 그 누구죠? 걔 암살당했잖아. 누가 암살했어? 프랑스가 암살했죠. 프랑스는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북유럽에서 중동 전역까지 여기에 영국이 끼지 않은 데가 없죠. 영국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이죠. 확장주의 정책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기득권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위 파시스트의 기득권 반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영국 구명부족들도 나름대로 프리메이슨 정신으로 투철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귀족적인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래야 명예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정적 수입이 사라진다면 도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인권이고 뭐고 나발이 없겠죠. 그러한 면에서 일루미나티로 언제든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확장주의 정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확장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막다른 쥐가 막다른 데 다다르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형국은 쥐가 고양이를 무는 형국이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립주의로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고립주의의 장점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동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인권을 원하지 않는데, 프리메이슨 정신을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강제 주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들끼리 알아서 산다던데 거기에 돈 쓸 일이 뭐가 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고립주의의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나중에 거기가 망하면 자유가 절실하고 인권이 절실하고 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근데 망할 게 있다면 망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데, 망할 걸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떼빵 치료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고립주의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한 다음에 손 벌리면 그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럼프의 방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거냐, 이것을 미국 외의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럼프의 방식은 중동에서는 적어도 옳았습니다. 그래서 CFR에서도 아브라함 협정을 인정했죠. 인드라가 생각하기에도 럼프가 유일하게 잘한 정책은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우리는 유대인과 아랍인 이전에 아브라함에서 한 핏줄이었다. 우린 당군의 자손이요.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뭐 무슨 뭐 귀신족이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걸로 해서 아브라함 협정 잘한 거예요, 트럼프가.
네, 그런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다만 그러한 어떠한 트럼프의 정책이 아시아에서는 처절하게 잘못됐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한반도 정책이었죠. 해서 민주당은 이 확장주의 정책과 고립주의 정책의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78대 22이다. 미국 CFR이 추구해야 될 것은 100% 확정주의 정책이 아니라 욕심내지 말고 78대 22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시아에 대해서는 확장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가치, 인권의 가치, 좌익파쇼, 좌우익파쇼, 반정비단과 같은 문전비 같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원하는 한, 이게 조건이죠. 그것이 민드라가 세 번째로 이번 이하 전쟁 사태를 보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천사와 천사 간의 대결이다. 일루미나티 대 프리메슨의 대결이다. 전쟁의 서막인가? 이런 이슈로 좀 약간 과도할 정도로 과격한 주제로 다뤘는데, 정리하면 첫 번째로 어쨌든 이것은 CFR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78대 22, 이 정도의 선을 유지하는 확장주의, 고립주의, 이런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아시아를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고 그러한 데 나가려고 하는 데는 나고, 중동은 깔끔하게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된다. 다만 인도라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 살만형이 열심히 인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민주주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적어도 카타르 국왕보다는 살만형이 훨씬 더 개혁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사우디 살만형을 너무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우디가 아랍의 맹주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우디가 아랍의 맹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부 구분 귀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집트바들은 사우디가 맹주가 되는 걸 되게 싫어하겠죠. 이집트가 돼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현실 직시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동이 시끄러우면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대한 우리는 경계심을 계속 지녀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서 홍콩 문제, 그걸 전제하고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오히려 이번 이하 전쟁으로 해서 우이파시오 푸틴이 국제적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드라의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인드라 해법은 가자를 이집트에게 넘겨라. 가자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땅도 아니다. 이집트 땅이다. 탈반이죠. 우리 프리메슨 내부에 있는 이집트 바들을 위해서 이집트에게 땅을 넘기자. 그리고 이집트 요르단 서안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이 방송 시청하시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가자에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선량한 시민이라면 가자 지구를 떠나세요.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으로 가든 아니면 요르단으로 가건 페루로 가건 유럽으로 가건 가서 자신의 능력만큼 출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단결하고 있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면 네타냐후에게 분명히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 이를 위해서는 요르단강 서안의 불법 정착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각구터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게 파키 샤르마 이스라엘에서 뮤직 축제라고 음악 축제라고 썼는데 이 사람들이 군인도 아니죠. 끌려갔습니다. IS를 보게 되면 같은 아랍인들을 어떻게 하죠? 강간 학살합니다. IS가 그랬어요. 이교도 축출,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처럼 IS 교리에 맞지 않는 아랍인들, 이슬람인들을 한 마을을 급습해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강간했습니다. 이분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분리시킵시오. 하마스는 반쪽 정과 같은 악마 집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폭이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집단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마스를 팔레스타인과 동일시하지 마셔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마스는 파쇼입니다. 파쇼.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그 어떤 애들도 그들은 파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합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자들은 파쇼입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공이든 러시아든 미국에서든 어떤 데든 하마스를 지지하는 자들은 파시스트입니다. 인류의 공공의 적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드라 글이 참고하시고요. 인드라 블로그. 아울러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하마스나 이란 만으로는, 헤즈볼라만으로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란 파쇼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헤즈볼라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을 부추긴 자가 있죠. 누구겠습니까? 인드라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범위를 좁혀가고 있어요. HSBC가 지금 쭈꽁 메코 시파르에게 영향력이 있는 애인데 HSBC가 지금 겁을 먹었나? 그건 알 수 없고 SSBC 그 다음에 프랑스 피치사 그 다음에 BP 브리티시 페트로 카타르 국광 딱딱 지목하죠. 저는 무슨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BBC 그리고 경영진 가짜뉴스 퍼뜨리는 BBC. 요즘 BBC가 좀 조심하더라고.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니까. 인드라 한번 찍으면 뒤끝 강한 사람이야. 계속 지켜봐. 인드라 눈밖에 나면 계속 간다. 그리고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이미 카타르 직전에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이하 전쟁 터지기 전에 카타르 알자지라 얘기했잖아요. 알자지라가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게 지금 하마스 지도자를 지금 카타르에 있거든 걔가.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가자 전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카타르도 지금 입장이 곤란해진 거지. 이 전쟁 전에 인드라 직전에 카타르 얘기했잖아요. 이 석유로 장난치는 놈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당장은 당신들이 유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진주만 공습에 성공했던 당신들이 저 휘희낙낙했던 그 모습과 지금 하마스의 테러에 이 전쟁에 환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당신들은 인드라 같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당신들은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인드라 같은 사람을 잃었어요. 당신은 끝입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CFR 이 지금 토론회죠. 이거 보통 공개 안 하는데 이번에 공개했어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4명의 그 패널을 보시고 마이클 프로맨 그 CFR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했습니다. 맥스 부트, 스티븐 쿡, 린다 로빈슨, 레이 타케이, 마이클 프로먼 회장이죠. 위원장. 지금 패널들이 누구라고 딱 지정하지 않겠지만 78대 22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명이 인드라가 나름대로 보겠습니다. 꼭 보세요. 이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인드라가 이렇게 붉은 글씨로 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읽어보시라 할 수 있고요.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